맛있게 먹은 그것, 당신 몸속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매일 먹는 그 음식 정말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이 정도는 괜찮겠지, 옛날부터 먹어왔으니까 문제없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익숙함이 건강을 무너뜨리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물이 많고 생식 문화가 발달한 우리 식문화에서는 조금만 조리법이 잘못돼도 독성, 감염, 중독 위험이 급증합니다. 예를 들어 고사리는 전통 명절에도 빠지지 않는 식재료죠. 하지만 생고사리에는 프타로사이드라는 발암 가능 독소가 들어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 물질 때문에 고사리를 식용금지 식물로 지정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먹을까요? 보통 삶고 우려내는 과정을 거쳐 독소를 제거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생략되거나 불충분할 때 발생합니다. 즉, 조리법 하나로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굴과 게장 같은 해산물입니다. 바다의 향이 그대로 살아있는 듯한 생굴 한 점, 밥도둑이라는 간장게장. 하지만 이들 생식 해산물은 노로바이러스, 장염 비브리오, 대장균의 고위험 식재료입니다. 특히 추석이나 설 무렵에는 응급실에 게장 굴 환자가 줄을 잇습니다. 끓이지 않은 상태에서 간장에 절여 먹는 방식은 멸균 없이 바이러스를 그대로 섭취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심지어 기생충 감염 위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소간, 천염, 육회처럼 익히지 않은 동물의 내장은 각종 기생충의 숙주가 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회충의 유충이 체내에 들어와 간이나 폐, 심지어 눈에 박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기생충 유충이 혈관을 따라 이동하다가 망막에 자리 잡는 바람에 실명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먹는 방식이 오히려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토란을 제대로 삶지 않고 요리에 활용하거나 싹이 난 감자를 그냥 튀겨 먹는 습관 역시 옥살산 결정, 솔라닌, 중독, 복통과 구토 심할 경우 신경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통해 건강을 지키고 회복하길 바라지만 잘못된 정보와 습관은 오히려 음식을 몸속의 적으로 바꾸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대로 알고 조리하고 피해야 할 음식을 구분하면 이런 위험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평소 무심코 먹던 음식들 속에 숨어있는 독소의 정체, 그리고 응급실에 실려오는 실제 식중독 기생충 사례, 마지막으로 식재료를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실천 팁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어떤 음식에 어떤 독이 숨어있는지, 우리가 반드시 조심해야 할 식탁 위의 적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한국인이라면 자주 먹는 대표적인 위험 식재료 7가지, 절대 그냥 먹어서는 안 되는 조리법까지 모두 공개합니다. 지금부터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건 단순한 상식이 아니라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생존 정보입니다. 이 음식 잘못 먹으면 병원행입니다. 위험 식재료 7가지.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 중에는 잘못 조리하거나 생으로 섭취했을 때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 식재료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중에서도 반드시 조심해야 할 대표 식재료 7가지를 소개합니다. 이 식재료들은 대부분 우리 식탁에 익숙하지만 독성 성분이나 기생충 위험이 내재된 음식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사리, 프타로사이드라는 독의 함정. 고사리는 명절 음식, 제사상, 비빔밥에서 빠지지 않는 나물이지만 생고사리에는 프타로사이드라는 강한 발암 가능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국제암연구소가 잠재적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뉴질랜드와 영국 등지에서는 식용 경고가 붙은 식물입니다. 고사리를 안전하게 먹으려면 반드시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건조, 삶기, 수시간 이상 물에 우려내기. 삶은 물은 프타로사이드가 수용성으로 물에 녹아나와 반드시 폐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충분히 삶지 않거나 삶은 물을 다시 요리에 사용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프타로사이드를 그대로 섭취하게 되어 위장장애, 피로감, 면역 억제, 장기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토란, 먹을 수 있는 돌기창. 토란줄기와 알맹이는 겉보기엔 부드러워 보이지만
내부에는 옥살산 칼슘 결정체가 가시처럼 박혀 있습니다. 이 결정은 입안, 식도 위를 자극해 날카로운 통증과 자결감을 일으키며 심하면 기도부종, 구토, 삼킴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삼기 전 토란을 바로 볶거나 찜으로 사용하는 경우 결정이 제거되지 않아 고통스러운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토란은 반드시 끓는 물에 충분히 삶고 삶은 물은 반드시 버려야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감자싹. 식탁 위에 작은 동약 솔라닌. 감자에서 초록색 싹이 돋아난 경우 그 부위에는 솔라닌이라는 강한 신경독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 독소는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두통, 구토, 혼수, 심할 경우 호흡마비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싹 부분을 도려내지 않고 감자를 통째로 튀기거나 구우면 고온에서도 완전히 분해되지 않아 독성이 유지됩니다. 안전한 섭취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싹이나 초록빛 감자는 반드시 깊게 도려내고 사용. 껍질째 조리하지 말 것. 되도록 싹이 나기 전 소비하거나 서늘하고 햇빛 없는 곳에 보관. 생고등어. 아니사키스 기생충 감염. 고등어는 한국인이 가장 즐겨 먹는 등푸른 생선 중 하나지만 생으로 섭취 시 아니사키스라는 기생충에 감염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기생충의 유충은 생선의 근육 사이에 숨어 있으며 인체에 들어가면 위장벽을 뚫고 침투, 극심한 복통, 구토, 장, 천공 등을 유발합니다. 감염 사례는 특히 제주 지역의 생고등어 섭취자 또는 회 형태로 생선 섭취를 즐기는 사람들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예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고등어는 반드시 영하 20도 이하 냉동 보관 후 섭취. 끓이거나 구워서 익혀 먹는 것이 가장 안전. 식당에서 제공되는 생선에도 신선도와 위생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게장, 생굴. 노로바이러스의 주범. 간장게장, 양념게장, 생굴은 밥도둑이라 불릴 만큼 인기가 많지만 생식으로 먹을 경우 식중독 발생 위험이 매우 큽니다. 특히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철에서 봄철까지 활발하게 퍼지며 이 바이러스는 10개 이하의 입자만으로도 급성 설사, 구토, 발열, 탈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생으로 먹는 조리법 때문에 바이러스가 죽지 않고 그대로 체내에 유입된다는 점입니다.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게장은 익혀서 섭취하거나 실내 가능한 제조시설에서 만든 제품 이용. 굴은 생굴보다 익힌 굴국밥, 굴전 등으로 섭취. 구입 시 생식용 표시 확인 후 섭취. 생간 천엽 육회. 기생충 유충 감염 위험. 소나 돼지의 간, 천엽, 생고기를 날로 섭취할 경우 간흡충, 개통, 회충, 근육 기생충 등 다양한 유충 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이 기생충들은 장을 통해 흡수되지 못하고 혈관을 타고 간, 폐, 눈, 심지어 뇌에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대표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염 유사 증상 황달, 간수치 급상승. 눈 안의 통증, 시야 장애, 실명. 폐렴 유사 증상 숨가쁨. 근육통, 피로, 소화불량. 이러한 유충들은 일반적인 구충제로 제거되지 않으며 진단까지 수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장 좋은 예방은 날로 먹지 않는 것입니다. 죽순, 원추리, 강낭콩. 자연이 숨겨둔 식물도. 죽순. 시아나이드 유사 물질 함유. 반드시 삶은 후 물을 버리고 섭취. 원추리. 코리친이라는 독성 성분이 포함됨. 생으로 섭취 시 구토, 복통, 설사. 강낭콩. 렉틴이라는 단백질 독소 함유. 생으로 다량 섭취 시 메스꺼움, 위장장애 유발. 이들 모두 삶은 물까지 재사용하거나 생식할 경우 독소가 체내에 들어오게 됩니다. 특히 봄철 봄나물 중에는 생으로 먹으면 위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물은 반드시 삶아서 우려낸 후 먹는다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이처럼 음식은 그 자체로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잘 모르고 무심코 또는 민간요법처럼 따라하며 먹는 방식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숨어있는 위험으로 인해 실제로 응급실에 실려왔던 다양한 사례와 치명적인 후유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설사로 끝나지 않고 실명, 간부전, 사망까지 이어진 충격적인 사례들도 포함되어 있으니 지금부터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입에 들어간 음식 하나가 응급실까지 데려왔습니다.
앞서 언급한 위험 식재료들. 단순히 주의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현실은 그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응급실에 실려온 사례와 그 후유증을 중심으로 우리가 얼마나 얕은 인식 속에서 중대한 위험을 간과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게장, 굴 먹고 응급실 전원. 노로바이러스의 위력. 겨울부터 봄 사이 병원 응급실에서는 게장, 굴이라는 말이 오가기도 합니다. 이는 실제로 간장게장과 생굴 섭취 후 바이러스성 장염 환자가 몰리는 시기를 표현한 의료진들의 표현입니다.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매우 강해 단 10개 미만의 입자만으로도 감염이 됩니다. 이 바이러스는 상한 음식이 아닌 위생이 부족한 바다 환경에서 유래한 바이러스 오염이 핵심입니다. 대표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폭발적 설사, 수차례 반복되는 구토, 고열과 오한 심한 탈수, 하루 만에 탈수로 입원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다수. 특히 고령자나 어린이는 급속한 수분 손실로 인해 순식간에 쇼크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생고 등으로 인한 위장 천고, 고래회충의 공포, 회로 먹은 생고등어 한정. 하지만 그 안에 숨어있던 아니사키스라는 고래회충 유충은 섭취 4에서 6시간 만에 극심한 복통을 일으켰습니다. 이 기생충은 위장벽을 뚫고 들어가며 그 통증은 맹장염, 위궤양과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극심합니다. 내시경을 통해 직접 발견하고 제거하지 않으면 장천공, 출혈, 심지어는 수술적 절제까지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숙주가 아닌 인간 체내에서는 죽지 않고 무작정 이동한다는 점입니다. 몸 안에서 돌아다니는 유충은 염증을 일으키고 면역 반응을 자극해 장기 기능 장애, 복막염, 호산구 증가증 같은 2차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생간, 육회 속 기생충, 눈과 뇌에 박혀 실명까지. 익히지 않은 동물의 간, 천엽 육회를 즐기는 식습관은 간흡충, 폐흡충, 개통해충, 근육기생충 등 다양한 기생충 감염의 주범입니다. 이 기생충들은 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혈관을 따라 이동해 간, 폐, 심장, 심지어 망막과 뇌에 침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후유증 중 하나는 실명입니다. 눈의 혈관이 풍부한 부위에 기생충 유충이 자리 잡을 경우 망막이 손상되며 시야가 흐려지다가 점차 빛을 잃게 되는 실명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뇌로 침투할 경우에는 뇌염, 경련, 마비, 실어증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조기 발견이 되지 않으면 회복 가능성이 매우 낮아집니다. 문제는 이들이 일반적인 구충제에 잘 반응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감염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혈액검사, MRI, CT 등 고비용 정밀 검사가 필요하며 진단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산에서 따먹은 버섯, 간부전으로 사망. 산을 자주 찾는 한 중장년 부부가 등산 중 익숙한 버섯을 발견하고 섭취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버섯은 아마톡신 계열의 맹독성 독버섯이었습니다. 섭취 후 6시간이 지나면서 심한 구토와 복통이 시작됐고 24시간 내 병원을 찾았지만 간 수치는 이미 정상 기준의 10배 이상으로 상승한 상태였습니다. 아마톡신은 단 몇 그램만으로도 간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으며 특별한 해독제가 없고 간이식 외에 치료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결국 해당 사례에서는 이틀 만에 간부전으로 사망하는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이 충격적인 이유는 정확히 어떤 버섯인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즉, 잘 안다고 착각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경우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히말라야 석청. 고급식품 아닌 심정지 유발물질. 최근 몇 년간 건강식품으로 유행한 히말라야 석청은 특정 고산 식물의 꽃에서 추출된 꿀로 야생에서만 얻는 천연의 선물이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꿀에는 그레이아노톡신이라는 신경독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체내에 들어오면 심장 박동을 느리게 만들고 부정맥 혈압 저하, 심하면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몇몇 소비자가 수입이 금지된 석청을 해외 직구로 구해 섭취 후 의식 소실, 쇼크 상태로 응급실에 이송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천연 비싼 것,
야생이라는 마케팅 문구가 반드시 건강을 의미하지는 않음을 경고합니다. 감자튀김 하나에도 숨어있는 위험. 아크릴 아마이드. 감자를 냉장고에 오래 보관하면 내부에서 당 성분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당이 높은 감자를 고온에서 튀기면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 가능 물질이 다량 생성됩니다. 이 성분은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고온 탄 음식에서 생성되는 발암의 신물질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감자튀김, 감자칩, 고구마튀김 등은 불균형한 조리와 저장법으로 인해 하루 권고 섭취량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모르고 넘기지만 이런 습관이 누적될 경우 DNA 손상, 만성염증, 장기적으로 암 발생 위험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생선 보관만 잘못해도 가짜 알레르기 발생. 고등어, 꽁치, 삼치,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은 수확 후 냉장 보관 시간이 길어지면 히스티딘에서 히스타민으로 변질이 일어납니다. 이 히스타민은 식중독을 유발하며 특히 급성 알레르기와 유사한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대표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드러기, 피부 발진, 입 주위 열감, 가려움, 구토, 복통, 심하면 호흡곤란, 저혈압 쇼크. 이 증상은 일반적인 알레르기와 구별이 어려워 식중독이 아닌 다른 병으로 오인되어 치료가 지연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소개된 사례들은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무심코 먹는 익숙한 음식들이 가진 치명적 리스크를 보여줍니다. 당장 오늘부터 식탁 위 위험을 줄이는 5가지 실천법. 지금까지 살펴본 음식 속 독성과 감염 사례들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다행인 건 이 위험들은 대부분 우리의 조리 습관과 선택만으로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5가지 수칙만 지켜도 식중독과 기생충 감염, 독성 섭취 위험을 8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나물은 반드시 삶고 우려낸 후 섭취. 고사리, 원추리, 토란대 등 독성 성분이 포함된 식물은 반드시 삶고 삶은 물은 버려야 합니다. 생으로 무침하거나 볶아 먹는 방식은 매우 위험합니다. 등푸른 생선과 육류는 익혀서 섭취. 고등어, 참치 등은 냉장 보관을 오래 하지 말고 가급적 신선한 상태로 익혀 먹는 것이 안전합니다. 육회, 생간 등은 기생충 감염 위험이 있어 철저히 익힌 후 섭취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생굴, 게장은 생식용 표시 확인. 굴과 게장은 노로바이러스 감염의 주요 원인입니다. 반드시 생식용 표시를 확인하고 면역력이 약한 노인, 아이, 임산부는 익혀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자는 서늘한 곳에서 보관하고 튀길 때는 주의. 감자는 싹이 나면 바로 제거하고 냉장 보관하지 말아야 아크릴 아마이드 생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튀길 경우 180도 이하에서 조리하고 갈색이 심하게 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정체불명의 식재료는 섭취 금지. 산에서 직접 딴 버섯이나 약초, 외국산 생굴 등은 출처와 조리법이 불확실하면 절대 섭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몸에 좋다는 이유만으로 시도하는 민간요법은 예상치 못한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해도 식탁 위의 위험은 현저히 줄어듭니다. 음식은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도구이지만 방심하는 순간 몸속독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안전한 음식 선택, 그것이 곧 당신의 건강 수명 연장의 시작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